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나라 여진족과 원나라 몽골은 우리 한민족의 반개 민족입니다. 그 청과 원의 민족인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전통성과 함께 북방민족의 구성을 살펴보면 신원 사봉기에 몽골은 돌고래 후손이요 금국인 즉 금나라 달조라 칭했던 것입니다. 또 몽골은 성길사항제 즉 징기스칸 및 장상과 대신은 모두 흑달조인이라 했습니다. 달주 시기조에는 징기스칸이 소시의 금국인 금나라의 포로가 돼 노예로 있다가 탈주하여 귀국했다 했습니다. 때문에 징기스칸은 금국의 실정을 모두 잘 안다고 했습니다. 고금도서 집성 베네전에 달조 즉 금나라는 말갈의 후손이요 금나라와 몽골은 같은 민족이라 했습니다. 즉 몽골은 말갈의 후손이라 하고 수서 동의전의 말갈은 숙신의 후손이라 하고 금사에는 율미 말갈이 후일에 발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은 한민족 반개 민족입니다. 하여 몽달 비록 전중에 여진이는 1월에 반드시 하늘에 절을 하고 5월 5일에 또한 하늘에 절을 한다 했습니다. 이는 제사조의 금나라 풍속은 하늘과 땅 모두 존중을 하고 매사에 반드시 하늘을 칭하고 받들었습니다. 이는 북방민족은 하늘을 숭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사에 몽골은 배천의 예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국가의 대사가 있으면 관을 벗고 대를 풀고 꿇어앉아서 하늘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흑달 사락 전중에 보면 흑달조는 대몽골이라 칭하고 사막 가운데 몽골산이 있는데 이는 금나라 말로 은을 몽골이라 칭한다 했습니다. 이는 몽골이 은과 철을 중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흑달 사락 전중에는 몽골인은 새 달을 보면 반드시 절을 했다고 했으며 또한 몽골인들은 적과 싸울 때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몽골의 풍속에 길에 떨어진 물품을 줍지 아니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아울러 도둑을 죽이고 그 처자를 몰수해 노예를 만든다고 할 만큼 도둑들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이는 진서에 숙신씨는 노인을 천대하고 소장인을 우대하며 도둑을 다 죽인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본래 하늘을 존중해 천민 사상을 제창했으며 또한 하늘과 땅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고구려의 천왕지신과 고려의 천왕지신사가 이를 실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도 은과 철 등 금속을 존중해 일찍부터 동을 중국에 수출하고 활자와 철갑섬을 먼저 발명하고 개발했습니다. 또한 우리 한민족은 새해 정월 보름밤 그러니까 음력 1월 15일에 떠오르는 새 달에 절을 하는 풍속이 있는데 그 풍속은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서 동의전에는 고구려는 적과 싸울 때 패퇴한 자를 사형에 처하고 도둑은 엄벌에 처하고 또한 고구려인은 땅에 떨어진 물품을 줍지 않는다고 북사백제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제 역시 적과 싸울 때 패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주서 열전에 고구려는 도둑에 대해 10여 배를 징치하고 가난해 공사체를 보상치 못하는 자에 대해 그 자녀를 대신 몰수해 노예를 만든다 했습니다. 이처럼 몽골의 풍속과 한국의 풍속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한국이 그 전통을 발굴해 민족 철학을 창조한 것과 대조적으로 몽골의 전통을 발굴해 민족 철학을 창조하지 못하고 외래 사상에 맹신해 민족 정신을 말살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것이 한국과 몽골의 차이점입니다. 이는 몽고 원류 전중 첫머리에 정의 삼보
삼세 제불, 불도 생령 등 불교의 문구로 시작하고 인도의 수미산이 천하제일이요 석가모니 불을 천고제일이라 내세웠던 것입니다. 즉 몽골의 본원의 기록은 신화가 불교로 장식됐던 것입니다. 이는 자칫 통감저료 속편에 원이 성 8사를 국사로 추대하고 원사에 불교가 중국을 전래한 지 천수백 년에 달하는데 성을 제사로 추대한 성왕은 원이 최고라 하며 신원사에 불사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 제4대 칸인 허필열에게 공자를 백왕의 사로 모시고 공자의 교를 만세의 법으로 정하라고 건의한 유병충과 공자의 51대 손인 원조가 공자의 교훈을 받들어 원의 예낙백관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원사에 용화벤이 자의관션이라 했습니다. 이는 즉 중국의 문화를 수입해 몽골의 풍속을 개조하는 것은 의복 제도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어 헌종시대부터 중국의 제복을 입었는데 문종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큰 옷을 입어 완전히 중국화했다 했습니다. 하여 유병충은 병력으로서 천하를 얻을 수 있으나 병력으로 천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고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을 할 수 있으나 문화사상이 없으므로 그 천하를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하여 몽골이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했으나 문화사상이 없으므로 그 천하를 상실하고 도리어 천하를 정복한 것을 계기로 외래 사상을 맹신해 1271년 건국 후 1368년 97년 만에 원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많은 북방 민족은 자국 문화를 못 지켜 사라진 것입니다. 하여 게릴라 전술로 유명한 흉노족은 유럽까지 침입하고 중국도 침략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조화는 자주 한족의 요새를 침략해 하북과 산서를 위협하고 선비는 오호의 하나로서 중국에 침입했고, 그리고 회올은 문자가 있고 약 1세기 동안 몽골리아 전역을 지배하고 당의 공주를 하각해 할 정도로 막강했던 것입니다. 설현타는 서돌고를 격파해 건국을 하고 몽골리아 및 중앙아시아를 지배했으며 유연은 북방 민족 중 가한으로 칭하고 몽골리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해 공전의 대유목 제국을 건설해 중국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그라는 내외 몽골리아를 정복하고 발해의 신하로 있던 야유라보기는 228년 발해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후 그라는 중국을 정복하자 시도하고 여진은 중국을 정복 지배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 이들은 다 같이 인류사상 가장 강력한 북방 민족으로서 천하를 지배하고 천하를 지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북방 민족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하여 그렇게 강대한 무력을 자랑하면서 북방 민족이 전멸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북방 민족은 용맹하고 강대하나 문화사상이 없어서입니다. 이 문화사상이 없으므로 고유한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주체성이 없이 타 민족의 문화사상을 맹신을 하다가 타 민족에 동화돼 전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 천도를 하고 끝까지 방어한 것은 우리에게는 타 민족에 동화될 수 없는 훌륭한 문화사상이 있었고, 따라서 한민족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강화도에 천도를 하고 나서도 민족의식을 고취한 것은 국가 수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당군제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통을 이은 것입니다. 즉 만지산 참성대를 당군의 제천단이라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전해진 오전입니다.
이 해전의 대성기신 논의서의 첫머리에 만이보전을 기록해 불교의 문구라 가리켰던 것입니다. 하여 이는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만이가 241년경에 불교, 기독교, 배화교 등과 종합해 만이교를 창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나라 척천무 시대에 회오련이 만이교를 중국에 수입한 후 그 교가 협서, 호북, 하남, 산서, 강소, 석강, 강서, 각성 등에 유포됩니다. 따라서 이 만이산 참성단을 당군의 제천단이라고 전하게 된 그 유래 배경을 밝히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조선조에 와서 고유한 문화사상을 배제하고 외래사상인 유교를 맹신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국조이신 당군께 제천하는 성지에 외래어인 만이라는 산의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 한국은 명장은 많으나 독창적인 사상가가 없었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사상, 천민사상, 중물사상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뚜렷한 철학을 완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고유한 문화사상을 체계화하지 못함으로 인해 완성된 외래사상에 빠져 외래사상의 횡행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외래사상을 추종하고 맹신함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문화사상이 완전히 말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정시해야 합니다. 북학 또는 주자학은 우리 사상이 아닙니다. 하여 이 같은 현실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에도 민족의 생명력인 문화사상을 중흥하는 의식사상적 운동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하여 결국 구호와 말로만 부르짖는 방황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일제는 우리 한민족의 가치관을 손쉽게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자연적 발생적 운동으로는 창조하지 못하고 의식사상적 운동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여 자연 발생적 운동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를 반성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연 발생적 운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100년 전에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직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원효사상, 태계사상, 실학사상을 마치 한국 사상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효는 고유한 한국 사상을 발굴해 창조치 못하고 불교만 개조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 그 본질이 외래 사상이요 한국 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태계나 실학파는 중국 사상을 맹종해 그 사상의 진전은 이루었으나 도리어 우리 한국 사상을 말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유한 우리 한국 사상을 존중하는 당군대 사선정이 조선 중기까지 존재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당군대와 사선정을 철거를 하고 마을마다 공자묘와 관우묘를 세운 자가 바로 태계학파와 실학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사상을 말살한 사상을 우리 한국 사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상을 송두리째 말살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위대한 한국 사상을 토착화해 국민을 오도하는 외래 사상을 탈피하고 우리의 한국 사상을 회복함으로써 홍익인광과 당군을 신화화한 식민사관과 대중화 사상을 배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루한 국수주의나 잘못된 이데올로기 또한 편협한 민족주의 등을 탈피해 이미 5,000년 전에 인류주의를 창조한 인류 사상을 밝혀 우리 한민족이 인류를 선도해 나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지비사에서 당군께서 명하시되 숨이 균평이 하면 흥방보태팽하리니 이는 홍익인간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최고 최대 공리이다라 했습니다. 이는 즉 머리와 꼬리를
평평하게 하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인류 최초 균평 제도로 나라를 경락하신 사상 이념을 체계화하여 인류의 모범 사상 이념으로 재탄생시켜야 할 시점입니다.